제3차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의금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한다는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인사검증 무대인 만큼 그 상징성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는 이낙연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통과가 가능할까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0년여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청문회를 치르셨어요. 9년여 만입니다. 정확히 9년여 만에. 어떠셨어요?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도 과거의 야당처럼 예. 호통이나 파행시키거나 그런 게 한 건도 없이 정말 잘 진행된 좀 품격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습니다. 아, 야당도 잘했다. 감사드려요. 우리가 야당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엔 정말 야당 의원님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자기 고백이 처음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9년이요. 또 호통이 없었고 또 파행이 없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예. 청문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준 받을만 합니까? 이낙연 후보자 이틀간 치러보니? 받을만 합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책 역량이나 또 어려운 정국에서 예. 국회 상황을 잘 헤아리면서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륜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준 받을 만한 후보자다. 근데 야당에선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했다. 위장 전입, 네.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이런 5개 항목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 전입, 아들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자그마치 3개가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양해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정들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정이었었는지 이런 것을 좀 곰곰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네, 얼마간은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정의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위장 전입의 경우 이제 배우자 문제죠. 교사는 그 권역별로 그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좀 진출하고 싶은 지역으로 그 직장을 배정받고 싶어서 그 위장 전입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은 위장 전입인데 그게 자녀 학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 배정을 네. 위해서. 직장이죠, 직장. 예, 직장 예. 소재지죠. 그리고 그게 진행이 안 됐죠. 무산됐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 목적인 경우는 이건 뭐 예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에 이제 자녀 학교나 뭐 직장 문제 이런 거는 조금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장 전입 문제는 좀 사정이 그렇다. 아들의 병역 면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진료 기록을 좀 내라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병역 면제 일은 어깨 관련 질병은 예. 그 다 자료를 냈습니다. 병역 면제 전이 아니라 후에 치료 기록 내라고 했는데 그건 그럼 왜? 제가 그 기록은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고 크게 발병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몇 달 후에 여러 달 후에 그 뇌 수술을 크게 받게 됐죠. 예, 조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 없는 예. 거다. 없어서 못 낸 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전시회 문제인데 고교 미술교사 출신이세요, 부인이. 네, 그렇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그림을 구매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외에도 그림을 구입한 공기업이 더 있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대자까지 시켰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어이가 없고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이 성실하게 밤새워가면서 그린 그림이고 예. 그런 주장은 택도 없는 그 의혹이다. 턱도 없는 의혹이다. 그런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밝혀라. 제보자를 밝혀라. 예,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면은 그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 사장 지시받아서 그 그림을 구매했다. 표적 감사를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정직하게 진행된 거고, 전남개발 전 사장이 그림을 구매한 거는 로비와는 또 관계없이 그냥 진행된 거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당 그 구매를 한 게 예. 그 사장이 실무자하고 같이 전시회에 나타나서 샀다고 그래요. 예. 근데 보통 그 눈도장 찍으려면은 예. 테이프 커팅하는 첫날 와서 아하. 실제 화가의 배우자인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고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날 와서 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개막식 그 개관식 한 며칠 후에 뭐 잘 모르는 서로 인사도 없이 그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상황이 진행된 거죠. 그림에 대한 문제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노인회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른바 총부 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대한노인회로부터 민원을 받고 돈과 함께 민원을 받고 청부 입법을 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해명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지인이었고 그 후원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원래 입법을 하려던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해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 초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소에게 후원금을 내는 그런 후원자고, 그리고 정치인의 후원금은 신용카드로만 지출할 수 있고 그 용도는 정책 활동이나 의정 홍보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죠. 현금으로 이런 데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한 용도로 법에 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중앙선관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이를테면 사적 편취가 있을 수도 없고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정치 후원금이죠. 근데 다만 이게 그럼 입법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주 절친한 선후배지간이고. 예. 근데 하필이면 후원을 안 하다가 이제 대한노인회의 수건 사업이 입법될 그 즈음에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을까요? 보통 뭐 조금씩 후원하고 그러시던 지인도 선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인 관계의 설정이 이를테면 뭐 입법 로비로 의심받을 정도로 그 시점에 갑자기 인사를 해서 후원금을 내고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말 사이였다. 초등학교 선후배로서 오랜 지인 관계고, 아닌 얘기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 뭐 중마고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5명 청문위원은 모두 적격 판정 내리신 거군요. 충분한 자질과 또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덕성 검증에서도 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청문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통과할 만한 자질을 갖췄다라는 입장이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만나보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입니다. 정준길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자유한국당 입장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저희 입장 밝히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곤란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가운데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아들 병역 기피 문제, 부인의 그림 관련 세금 탈루 문제,
또 부인과 모친의 위장전입 문제, 또 모친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 등 3가지 내지 지금 4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제 원칙으로 정한 5가지 중에 3개에서 적게 3개 잡으면 혹은 3개, 많게 4개죠, 잡으면 지금. 4개나 해당된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니까 문재인 후보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그 원칙을 천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원칙에 지금 반하는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는 예. 그 강 외무부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사전에 또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랑 비교해 볼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문제 제기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곤혹스러울 거다. 그럼 이게 부적격으로 판단하게 된 뭐 여기서 다 모든 얘기는 할 수 없고 핵심적인 네. 문제, 결정적인 문제 뭐라고 판단하세요?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랑 그 부인과 관련된 그림 문제 예. 이 2가지는 아마 이렇게 좀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이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병역 얘기 그럼 해보죠. 앞에서 이제 민주당 말씀 들으셨겠지만 네네. 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진료 기록들은 다 제출을 했다. 별 문제가 없다. 다만 병역이 면제가 확정된 후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은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 후에 뇌수술을 4번이나 크게 받는 바람에 뭐 이런 진료 기록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아들은 병역 기피 위에 증여세 판로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돼서 자료를 제대로 다 제출한 게 사실인가요? 그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확정된 받은 후에는 아니 면제 조심을 했다. 이전에도요. 그건 다 제출했다고 고등학교 말씀하시더군요. 2학년 때부터 예. 지금 병역 면제 판결을 받기 직전에 수술을 받을 때까지 예. 도대체 자료를 몇 개나 냈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다 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내놓는 자료만으로는 면제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깨 탈골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어깨 탈골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을 텐데 지금 이낙연 총리 말에 따르더라도 고2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치료 기록이 있을 텐데 또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심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 국민들이 그렇게 선뜻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더더군다나 그 어깨 탈골은 그 시기에 제일 전형적인 그 병역 기피를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는 것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네, 그런 측면에서 된다. 사실 이거를 다 해명됐다 이렇게 여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예. 맨 처음에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병역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셨고. 예, 축의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예. 그 전세금 조달한 1억 가운데 4천만 원 축의금으로 줬다 그러는데 예. 그 대법원 판례상 축의금의 소유자는 혼주들입니다. 그 스스로 지금 증여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 부분도 문제다. 아들과 예. 관련된 문제 지금 2개 지적하셨고. 네, 그 부인의 네. 그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전남개발공사한테 이거 그림 사달라고 얘기한 적 전혀 없다. 그 전혀 모르는 일이고 게다가 대작했다는 제보 이거는 거의 모욕적인 수준이다. 명예훼손 수준이다. 이 해명. 적절치 않다. 대작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2점이었다 그랬다가 지금 5점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사들인 그림이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게 그럼 2점이면 2점이든 5점이면 5점이든지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면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현재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건 2점인데 확인을 해봤더니 뭐 5점이더라 또는 6점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방금 말씀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 2점도 밝혀지니까 2점 얘기만 하다가 추가적으로 밝혀지니까 또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당시에 전시되었던 그림이 있는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도록에 있었던 그림들 가운데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거면 어딘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지금 현재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최초의 2점, 예. 그 위에 5점까지 확대가 됐는데 예. 과연 이게 단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도록을 내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과 현재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소상히 그냥 밝히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관계된 이런 자료들 이런 것도 무슨 개인정보보호 이래가지고 이런 걸 내세워서 좀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런 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증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예. 사장을 지시를 받아서 샀든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게 이낙연 후보자예요.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충분치 언론 않다고 보도 등에 따르면 예, 예. 당시에 이 후보자 명의로 초대장 발송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확인된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 예, 텐데 예. 그리고 또 당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고 전남지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예. 좀 그런 게 왜냐하면 당시에 중진 의원으로서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다 이낙연 후보가 유력하게 전남지사 후보로 앞으로 출마해서 공천을 받으실 분이라고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상황인데 그때는 전남지사 아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요. 물론 해당 공사에서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생각해서 잘 보이려고 사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공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변명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건 좀 국민들이 언짢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먼저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총리로서 인준해주기에 부적격하다 할 정도다라고 보세요. 판단을.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나오셔서 자기들이 옛날에 야당했을 때와 다르게 상당히 점잖하게 했다라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과거 정권에서 이춘호 여성부 가정부 장관이 계셨는데 예.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의혹 2가지 때문에 낙마하셨죠. 그랬죠. 박은견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랑 위장 전입 의혹 2가지 때문에 사퇴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내용으로 보나 건수로 보나 아마도 과거에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했던 태도와 행태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쉽게 인준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만 예.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향후에 자꾸 이렇게 흠집내기식이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은 예. 오히려 향후에 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아하.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됐을 때 그때 이낙연 총리 이 정도 허물이 있는데도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 분이면 우리가 통과시켜주게 되거나 또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것처럼 예. 그때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적격적으로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고. 내 당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만약에 과거에 민주당이면은 숫자에서 밀린다고 그냥 쉽게 통과시켰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죠?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듣는 다른 당의 것으로. 입장도 존중을 해주고 우리는 우리 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 들으셨고요.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청취자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그 아들의 병역 면제 일은 어깨 관련 질병은 예. 다 자료를 냈습니다. 병역 면제 전이 아니라 후에 치료 기록 내라고 했는데 그건 그럼 왜? 제가 그 기록은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고 크게 발병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몇 달 후에 여러 달 후에 그 뇌 수술을 크게 받게 됐죠. 예, 조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 없는 예. 거다. 없어서 못 낸 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전시회 문제인데 고교 미술교사 출신이세요, 부인이. 네, 그렇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그림을 구매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외에도 그림을 구입한 공기업이 더 있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대작까지 시켰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어이가 없고 정말 모욕을 헤아리면서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륜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준받을 만한 후보자다.
근데 야당에선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했다. 위장전입, 네.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이런 5개 항목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자그마치 3개가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양해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정들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정이었었는지 이런 것을 좀 곰곰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근데 얼마간은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정의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하세요. 자, 위장전입의 경우 이제 배우자 문제죠. 교사는 그 권역별로 그 이도 맞습니다. 10년여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청문회를 치르셨어요. 9년여 만입니다. 정확히 9년여 만에. 어떠셨어요?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도 과거의 야당처럼 예. 호통이나 파행시키거나 그런 게 한 건도 없이 정말 잘 진행된 좀 품격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습니다. 아, 야당도 좀 잘했다. 감사드려요. 우리가 야당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엔 정말 야당 의원님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자기 고백이 처음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9년이요. 또 호통이 없었고 또 파행이 없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예. 청문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준 받을만 합니까? 이낙연 후보자 이틀간 치러보니. 받을만 합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책 역량이나 또 어려운 전국에서 예. 국회 상황을 제3차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품 위장-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인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한다는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인사검증 무대인 만큼 그 상징성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는 이낙연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통과가 가능할까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좀 진출하고 싶은 지역으로 그 직장을 배정받고 싶어서 그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인데 그게 자녀 학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 배정을 위해서. 직장이죠, 직장. 예, 직장 예. 소재지죠. 그리고 그게 진행이 안 됐죠. 무산됐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 목적인 경우는 이건 뭐 예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에 이제 자녀 학교나 뭐 직장 문제 이런 거는 조금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좀 사정이 그렇다. 아들의 병역 면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진료 기록을 좀 내라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떻습니까?